수급적인 부분에서의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좀 단발성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나왔다면 단연 뭐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됐을 거예요. 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고 첫날 급등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았으며 일일 천하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증시 상황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이번 주 증시는 참 쉽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일단 네네.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네네. 사실상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이거를 연달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좋아진 지수의 움직임이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대변수들이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그런 기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속도 부분이 굉장히 좀 빨라졌다라는 부분과 이제 그 공매도 쪽에서 주도적으로 올랐었던 쪽에서 일단 차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런 좀 특정한 부분에서 수급이 쏠린 부분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퍼져 나가면서 하방 경직은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의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있었을 때는 네네. 6천억 원 이상의 좀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네네. 그 이후부터는 수급적인 이탈이 또 여전히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수급적인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지수는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커다란 어떤 변동성을 갖다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2차전지 섹터가 가장 크게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뭐 당장에는 주식시장에 뭐 좋아 보이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외인 이탈 가능성을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 이탈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일단은 공매도 금지가 나왔었던 과거의 사례들을 보시면 네네. 전부 다 이제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상 요번에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또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고 지금은 유동성 자체를 줄여 나가고 있는 시장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공매도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상당히 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과거처럼 만약에 좀 금융 위기 시기에 공매도 금지가 됐으면 아마 연속적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왔을 겁니다.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들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매도 금지 이슈가 된 다음부터 외신에서 굉장히 좀 많은 비난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사실상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분명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 자체는 네네.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공매도 부분들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조성자와 선물 시장들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런 공매도가 있어야 결국엔 위 아래 이런 포지션 자체를 넓히면서 시장에 대한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게 형성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네. 무조건 부정적인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장부가로 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기간이라든지 뭐 수수료 이런 비중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개선되는 방향은 너무나도 좋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전면 공매도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감 원장이 발언을 들어보면 이건 뭐 약간 뭐 유리가 깨진 정도가 아니다. 완전히 네. 유리가 그냥 뭐 와장창 깨져가지고 이 도로가 뭐 완전히 유리 조각으로 널려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만큼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정이 돼야겠죠. 네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면 네네. 추후에 장부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상 좀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개선 부분을 하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선진국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메이저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외국인의 비중이 높고 그 이제 그 수급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해외 투자자들의 사실 조금 외면하는 시장으로 되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잡아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만 좀 제대로 이번에 시정 조치가 된다면 충분히 외국인들도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첫날부터 뭐 2차 전지주들은 폭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네. 다시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좀 단발성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매도에 대한 비중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이 유동성 자체를 줄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 본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공매도 금지가 나왔다면은 단연 뭐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가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늘었다거나 뭐 그렇죠. 이랬으면은 더 상승 여력이 있었을 텐데. 훨씬 나왔죠. 아마 전고점도 돌파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번에 쇼커버가 나온 부분들은 저점 부분에서 공매도를 친 물량만 나온 것이지 뭐 100만 원 그 이상대에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 공매도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적이고 여기서 연쇄적으로 쇼커버가 나와야 이전처럼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은 사실 손에 꼽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한동안 또 프로모션 같은 것도 안 했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자동차가 잘 팔릴까라는 부분,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이 소재단에서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P와 Q 자체가 모두 다 예상치보다는 하향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었지만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가 이 거래일 사이에 올라간 퍼센테이지가 42%거든요. 42%면은 정말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하향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일부 추매가 들어갔었던 분들은 본전 이상으로 아마 탈출 기회를 한번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P와 Q가 돌아온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전과는 다른 좀 시각이 생긴 거죠. 그런 이제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의 시각의 차이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기엔 조금 안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청약 그 성과가 기간 이제 청약이 2대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기대보다는 핫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투심의 악화로 영향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럼 P와 Q거를 갖다가 좀 늘어나는 시점, 성장하는 시점은 그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 24년 1분기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산화 리튬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의 변동성을 보시면 선물 가격에선 탄산 리튬 하한가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전에 정말 2차 전지 섹터가 핫하고 증시를 주도할 때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가격의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가격단에 녹아들고 있는 이 소재단의 가격도 이전보다 굉장히 높았었던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단발성이긴 하지만 일부 주요 지역에서의 이런 수출 데이터들이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일부 확인하려면 적어도 1분기라는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래도 뭐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이 있다면 좀 찝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미 반도체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 이 섹터를 선택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10월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 가격 자체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것은 앞으로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미 바닥을 확인을 한 상태고 3분기부터 이 속도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계속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그 HBM에 대한 T10원도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가 TC 본더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반적인 업종 턴어라운드가 나왔을 때 후공정이라서 플러스 알파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뭐 EMI 차단막 실드 같은 정말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높은 이런 또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